기업도 그렇잖아요. 돈을 잘 버는 기업의 주식이 오르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죠. 코인도 결국은 돈 버는 놈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돈 버는 코인이 없었기 때문에 전부 다 그냥 스토리였잖아요. 우리의 코인은 세상을 바꿀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미래에는 이런 게 별로 안 통할 겁니다. 서사보다는 현금 흐름이 더 오래 가겠죠.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황국입니다. 오랜만에 코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강한 코인들은 딱 두 종류밖에 없더라고요. 알트코인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랑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일단 최근 한 달 동안에는요, 비트코인이 17% 올랐지만 여기 G캐시가 엄청 많이 올랐고요. 모네로도 더 올랐고 도지코인도 오르고요. 그 밑에는 하이퍼리퀴드, 화이트코인, 이더리움, 체인링크 이런 애들이 따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좀 최근 3개월치를 또 한번 보시면요. 지금 비트코인이 겨우 이제 플러스 1% 깽깽거리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하이퍼리퀴드, 지캐시, 레오, 화이트코인, 트론 얘네들이 또 나옵니다. 자, 여기 5개 한번 주목을 하세요. 주목. 최근 6개월치 흐름을 보면은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30% 깨갱깽깽 하고 있었는데, 이 개떡 같은 구간에도 모네로, 트론, 레오, 화이트코인은 플러스 수를 기록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퍼 리퀴드 지캐시는 플러스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비트코인보다 나았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톱 20코인 중에서입니다. 최근 1년 흐름만 봐도 허걱 G캐시가 10배 올랐네? 도대체 이건 뭐하는 놈이야?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화이트코인, 하이퍼 리퀴드, 모네로, 트론이 나오고 이 5개 그리고 레오까지도 비트코인보다는 위에 있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이 ZC, 그러니까 Zcash, 하이퍼리퀴드, 화이트빗, 모네로, 트론, 레오 요 6개들이 계속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수익률을 보면은 확실히 비트코인보다 낫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요. 강한 코인은 딱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두워지는 코인이 있고요. 실제로 돈 버는 코인이 있습니다. Zcash, 모네로가 정부가 감시할수록 추적이 강해질수록 수요가 생기는 코인인데, 트론도 여기에 일부는 할당이 되지만 네, 그래도 그거보다는 트론, 하이퍼리퀴드, 레오 그리고 화이트빗은요, 거래소나 송금망에서 실제로 수수료가 발생해가지고 이 코인을 운영하는 재단이나 회사가 돈을 버는 이제 그런 코인들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수요에 베팅하는가, 코인판 비즈니스에 베팅하느냐, 그런 차이죠. 저는 장기적으로 이쪽이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이쪽이죠. 돈 버는 코인. 그 어둠보다는 돈이 낫잖아. 그죠? 어둠은 그냥 어두운 거잖아요. 그쵸? 무서워, 어두워. 그거보다는 돈 버는 코인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G캐시와 모네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생각보다 투명해요. 왜냐하면 모든 거래가 블록체인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거래 내역이 전부 다 공개가 되고요. 주소만 알면 누구나 조회가 가능합니다. 특히 거래소에서 우리가 뭐 우리 사진도 올려야 되고 뭐 신분증 보여주고 하기 때문에 거래소는 우리가 누군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우리의 모든 그 거래를 사실상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근데 G캐시와 모네로는 이 추적을 원천 차단을 했고요. 검열받지 않는 돈.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트코인 이것 때문에 되게 인기였는데 요즘은 이제 그 범죄 조직들이 비트코인 그 아닌 것 같아. 다 추적 가능하대 알거든요. 근데 별로야. 그래서 G캐시와 모네로 이쪽은 감시가 강해질수록 수요가 커진다라는 거죠. 근데 G캐시는 필요할 때만 익명이고 모네로는 항상 익명이기 때문에 거래소 정부가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모네로는 많은 거래소에서 지금 퇴출을 당했고요. G캐시는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코인들이 뭐 과거 1년 동안 좋은 거는 참 좋은데 이게 안 될 이유도 꽤 많이 있는 거죠. 거래소들이 싫어하죠. 상장 폐지 당한 사례가 이미 여러 건이고 그래서 이거를 유통할 수 있는 채널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고요. 정부는 당연히 싫어하죠. 왜냐면 범죄 자금 추적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집중 단속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익 구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 어둠의 돈을 좋아하는 세력이 G캐시와 모네로를 사주면 얘네들 가격이 오르는 거는 맞기는 맞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G캐시와 모네로가 막 돌아가면서 지들끼리 돈을
벌고 이런 거는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냥 스토리, 그냥 암흑의 세력 이런 거에 의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글쎄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에 폭발적으로 오를 수는 있죠. 네, 그러나 거래소 퇴출당하고 이러면은 어디서 파느냐 이런 문제부터 생기고 그리고 정부가 맨날 얘네 두 개의 코인 뻑뻑 때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돈 버는 코인들이 좋은데 사실 트론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어느 정도는 어둠의 코인이긴 한데 돈도 잘 버는 코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거의 전 세계 USDT가 이 위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USDT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가 전 세계로 보낼 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트론 네트워크를 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USDT를 어딘가 송금하고 보내고 할 때 이 트론 네트워크에서 일부러 수수료로 가져갑니다. 그 수수료가 엄청 작아요. 스위프트 네트워크 이런 데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이거 쓰기가 굉장히 좋은데 그래도 불구하고 송금이 쌓이고 그러면은 트론이 벌어들이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거죠. 수수료가 싸고 빠르고 그리고 한 뭐 몇 초 만에 딴 사람한테 송금을 할 수 있고 국경을 이제 넘어설 수가 있고 이런 이제 그 장점이 있죠. 이게 근데 규제가 완벽한 깨끗한 망은 아니에요. 그래서 회색지대 송금이 꽤 많고요. 실제로 범죄 조직들도 트론을 많이 사용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좀 그 그레이 에리아 수요도 분명히 많이 있는 거니까요. 아무튼 USDT 송금이 일어날 때마다 트론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달러가 국경을 넘을 때 트론이 통행료를 받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엄청 커지잖아요. 제 생각에는 USDC 서클 쪽이 더 폭발적으로 커지겠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빛의 나라에서 있는 스테이블코인인데 근데 이 어둠의 나라 스테이블코인인 USDT 시장도 엄청 커질 거기 때문에 트론 네트워크가 받아먹는 수수료는 점점 더 증가한다. 그래서 그 수수료의 일부는 트론 소각에 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론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겁니다. 저는 이거는 전적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트론은 저는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이퍼 리퀴드 이제 코인 거래소인데 이게 선물 거래소인데 탈중앙 거래소입니다. 사실 중앙화 거래소는 이제 글로벌 거래소들은 바이낸스, 한국은 업비트가 거의 다 먹었는데 최근에 이 덱스 탈중앙 거래소 열풍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절대적 1인자가 하이퍼 리퀴드라는 거래소예요. 그리고 이제 탈중앙 거래소가 뭐가 좋고 중앙화 거래소가 뭐가 다른지 이거는 제가 다른 영상을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 그 탈중앙 거래소 중에서 압도적 최강자, 정말 미친 수익성, 거래량이 정말 어마어마한데 직원 11명이기 때문에 여기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입니다. 그리고 그 유저들이 낸 수수료의 대부분을 하이퍼 리퀴드 토큰 매수에 사용해가지고 계속 소각하는 거예요. 이제 코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하이퍼 리퀴드 코인의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한마디로 실제로 거래소가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고 그 돈을 가지고 주식회사가 자기 주식 매수하는 것과 비슷하게 코인을 매수해가지고 소각해 버린다. 뭐 이런 겁니다. 참고로 대부분 거래소들은요 이런 식으로 코인의 가치를 높입니다. 이거는 하이퍼 리퀴드만 하는 게 아니고 뭐 마이낸스라든지 다른 거래소로 다 비슷하게 해요. 이제 거래소로 수익을 발생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기네들 코인 사가지고 코인을 없애고 그래서 코인 가치를 높인다. 뭐 이런 것들이죠. 한마디로 이제 그 마이낸스 선물 거래소가 아니라 하이퍼 리퀴드 선물 거래소를 코인으로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하이퍼 리퀴드 여기도 잘 나가는 한 이것도 장기 투자 가치가 저는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특히 제가 이제 최근에 동깡이랑 어떤 행사 갔다 왔는데 그 동깡도 계속 하이퍼 리퀴드 얘기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좀 깊게 살펴보게 되었죠. 네, 그리고 세 번째 코인은 레오인데 이거는 이제 비트파이넥스라는 거래소에서 있는 거래소 코인인데 돈 버는 방법은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트파이닉스에서 이제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은 그거 가지고 레어 코인을 사가지고 레어 코인을 소각시켜가지고 유통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이제 오른다. 뭐 이런 분위기이고요. 한마디로 2번과 3번과 이제 비슷한 구조인데 BNB, 바이낸스 토큰이라든지 하이퍼 리퀴드 토큰과 비슷한 식으로 움직여요. 그러나 물론 이제 비트파이닉스라는 거래소가 하이퍼 리퀴드나 바이낸스보다 훨씬 더 못하기 때문에 저라면은 하이퍼 리퀴드
리퀴드냐 레오냐 하면은 하이퍼 리퀴드에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비트파이닉스라는 거래소 엄청 유명하지 않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하이퍼 리퀴드가 훨씬 더 대세기 때문에 나라면은 그 하이퍼 리퀴드 코인을 사고 레오를 안 사겠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아무튼 얘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화려한 마케팅 없이 조용히 강한 이유가 서사가 아니라 소가 구조가 뒷받침하기 때문. 아무튼 그래서 얘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거래소 수익의 일부가 매달 내 토큰을 사준다. 뭐 이런 거죠. 화이트 비트코인. 저 요거 안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거는 이제 화이트 비트라는 유럽, 동유럽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거래소가 있대요. 뭐 제가 지금 유로피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었는데 한마디로 뭐 유럽판 바이낸스 뭐 이런 거죠. 물론 거래소 자체는 바이낸스보다 훨씬 더 뒤떨어지고 유동성도 훨씬 더 적고 뭐 그렇기는 한데 근데 이제 바이낸스를 사실 유럽 이런 데서 싫어하는 분위기이거든요. 화이트비트는 그 유럽의 그 까다로운 규제 뭐 이런 거 있죠. 미카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좀 잘 지켜준다라고 합니다. 뭐 당연히 유럽 쪽 쓰기 위해서 이런저런 프로모션을 많이 하시겠죠. 화이트비트도. 네, 그리고 얘네들도 당연히 이제 그 이 화이트비트 코인을 자기네들이 벌어들인 수수료로 사고 소각하고 같이 올리고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도 규제가 하도 이상하기 때문에 바이낸스는 안 들어가 있고 업비트가 먹은 거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거를 유럽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비트는 객관적으로 바이낸스보다 한참 떨어지는 거래소이지만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제 왕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거를 화이트비트가 유럽에 사겠다라는 건데 유럽 시장이 아무래도 한국 시장보다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이트 비트코인도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코인도 결국은 돈 버는 놈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돈 버는 코인이 없었기 때문에 전부 다 그냥 스토리였잖아요. Oh yeah, 우리의 그 fuck you 코인은 세상을 바꿀 겁니다. AGI 만들어가지고 코인이 없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막 그 fuck you 코인 현배 올리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미래에는 이런 게 별로 안 통할 겁니다. 서사보다는 현금 흐름이 더 오래 가겠죠. 그래서 사실 BNB 코인, 바이낸스 코인도 저점 대비 1000배 이상 올랐습니다. 옛날에 10센트였는데 요즘 좀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600불이 넘거든요. 그래서 1000배 이상 올랐죠, 얘네들도. 그래서 Zcash와 모네로가 강한 이유가 있죠. 규제 리스크가 근데 있고요. 물론 이제 암흑의 돈도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수익 구조가 전혀 없고 이러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좀 불안하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제 트론 하이퍼 리퀴드 레오 WBT 그 요쪽은 실제 사용자가 수수료를 내는 구조잖아요. 그 돈을 많이 번다라는 거죠. 기업도 그렇잖아요. 사실 돈을 잘 버는 기업의 주식이 오르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얘네 넷이 가장 확실한 비즈니스인데 뭐 그래도 굳이 랭킹을 매긴다고 하면은 저는 하이퍼 리퀴드가 1등이고요. 트론도 규제 리스크가 조금 있기 때문에 2위이고 그 다음에 화이트비트 아닐까? 3등 그리고 비트파이닉스의 레오 이 정도 수준이가 아닐까 싶은데 근데 그래도 확실한 거는 그 얘네 넷은 물론 트레이딩 자산으로 쓰기도 굉장히 좋지만 중장기적으로도 오를 확률이 꽤 괜찮은 그런 코인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비트코인이 좀 비실거려서 그렇지 이제 비트코인이 다시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은 얘네들은 과거 1년 동안에도 잘 나갔는데 비트코인이 회복하면 그보다 좀 더 잘 나갈 가능성도 있는 코인이다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둠의 아이들보다는 돈 버는 코인들이 좋아 보이고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은 USDC보다 못하겠지만 USDT도 유통량이 폭발하고 거래량이 폭발하고 트럼프 만세이고 그리고 거래소들은 그냥 직접적으로 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코인을 사고 파는 놈은 거의 다 돈을 잃지만 거래소는 무조건 돈을 벌고 그거를 가지고 자기네들 코인을 사가지고 소각해가지고 가치를 올린다. 이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유익한 영상이었죠. 코인 영상은 보통 조회수가 잘 나오는데 이번에도 그렇겠죠.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싫어요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